이번 주제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어,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아직 지금 계획 단계, 요구사항 분석이 이제 막 지난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지 불분명할 거고, 어쨌든 그걸 최대한 뭔가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한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링이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이 주제에서 관심 있는 방법론은 이제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 혹은 뭐 언어, Universal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UML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UML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첫 번째 모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리얼리티의 어떤 단순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리얼리티 어떤 실체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게 바로 모델이다. 그럼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모델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리얼리티를 a simplification of reality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어떤 모델 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때도 모델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뭐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이것처럼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죠. 집에서.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모델 하우스 자체는 거기서 살 집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 집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굉장히 앞으로 만들 그 집하고 똑같이 만들기는 하지만 아, 실제로 뭐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최대한 내부 구조는 비슷하게 하지만 뭐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심플리피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의 예로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뉴턴의 뭐 법칙 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거고, 뭐 F는 ma다. 힘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하는 그런 물리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 F는 F라고 하는 힘의 양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힘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죠? 리얼리티죠, 리얼리티는.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한 거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식으로 수치화를 해서 그 힘을 측정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더니 상당히 일치하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설명 가능했었어요. 우리 주변에 힘하고 관련된 그런 물리 현상을. 응. 그래서 실체에 대한 어떤 심플리피케이션으로서 또 수학적인 모델로서 어떤 심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또 이제 우리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건 물론 이제 집이나 어떤 물리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 진짜 소프트웨어 100% 그대로 가져온 그런 복잡한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어, 만들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델이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표현한 것이죠.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요구사항 분석, 뭐 또 설계 단계, 또 초기 단계 이런 그런 분석 단계에서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구사항에서 배운 용어를 좀 쓰면 기능적인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주어진 인풋이 이것이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러한 아웃풋을 내야 된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인 어떤 functional requirement 대로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묘사하는 어떤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설계 단계에서는 그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좀 덜 이야기를 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대해서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설계 단계에서는 그 내부 구조에서 그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simple description들이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정리하자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석 단계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분석 단계에서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으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어떤 주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 동그라미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적인 요구사항인 인풋과 아웃풋, 그러면 기능적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각각의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델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표현한 어떤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엘러먼트,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결국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죠. 시스템의 엘러먼트를 찾고 정의하는 거. 예. 자,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요소를 찾는 것이다. 찾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요소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소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그럼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혹은 모델링 방법론에 따라서 그 요소 정의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트럭처드 메서드, 구조화된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론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엘러먼트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펑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맺어주는 함수들을 모아놔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럭처드 메서드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메서덜러지, 혹은 뭐 모델링 메서덜러지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메서드에서는 그런 펑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런 거야 라고 심플리피케이션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은 그 요소를 클래스나 오브젝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브젝트는 클래스로부터 나온 어떤 인스턴스들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요소로 해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시켜주는 클래스와 오브젝트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야 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컴포넌트 베이스드 메서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모델링하는 방법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 모델링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소, 모델링할 때 그 요소가 펑션이냐, 뭐 클래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드 메서드라고 하는 거 잠깐 소개를 했고 펑션이라고 하는 걸 요소로 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스트럭처드 메서드 또 클래스나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요소로 해서 전체 소프트웨어를 한번 모델링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드라이브를 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방법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앞에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메서드에는 SA, Structured Analysis, SD, Structured Design, SP, Structured Programming. 그러니까 Structured Method라고 하는 데서 사용한 형용사가 다 붙었죠. 분석, 설계, 실제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밍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단계들이 좀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여기 스트럭처드 어널리시스에서 어떻게 이 방법론에서는 모델링을 하느냐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트럭처드 메서드에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FD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런 모양이야 라고 심플하게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심플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에 비해서 심플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의도한 말은. 그리고 DFD를 만들 때 같이 이제 사용되는 게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스트럭처드 메서드의 분석 단계에서 하는 모델링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의 요소는 펑션이고요. 두 번째는 객체 지향 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요거와 비슷하게 OOA, OOD, OOP 즉 OO가 객체 지향이겠죠. 객체 지향, 분석, 설계, 프로그래밍으로 세분화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UML이라고 하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유니버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여기 이제 객체 지향 방법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의 모델링 방법이고요. 이때 UML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주요 요소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주요 요소로 보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무엇이고 모델링 한다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실제로 모델링하는 한 큰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메서드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DFT 데이터 디덕셔너리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서드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혹은 표기법인 UML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DFT나 UML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